네, 그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돼 거죠? 왔고 그래서 그런 의혹들을 좀 차단한 상태에서 뭔가 재판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와야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이 그 과정에 대해서 또 그 결론에 대해서 좀 더 신뢰성을 높이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고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다 보니까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야 또 결과적으로 국민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도 부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조했던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 또는 신뢰가 좀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누가 불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민주당이 그렇게 불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국민들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반대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유일한 이유가 바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사법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우리 주성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헌법상으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법관이 재판을 하도록 하고 법관의 자격과 조직은 법률로 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제도 보장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재판이 법관의 개인적인 직업적 양심과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보장하기 위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외부 정치 세력, 즉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판사의 인사권에 개입을 한다든지 또는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법을 교묘하게 만들어서 이 사법권을 독립을 침해하기 위해서 재판을 바꾼다든지 또는 판사 인사에 개입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인적 물적 독립, 즉 재판의 독립 그리고 법관의 내부적인 인적 구성, 인사권의 독립을 규정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요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면서 그 인사를 어떻게 할 건가 당초에는 뭐 정치권에서 개입하겠다고 하다가 그다음에 법무부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개입하다가 하자고 하다가 그것도 위헌 소지가 있으니 결국은 법원 내부의 특정 세력으로 판사들을 지금 선정하겠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란죄 관련된 이번 사건은 전부 특정 재판부로 배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말하는 이 임의적인 배당 원칙이 없어지고 배당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판사를 우리 사람으로 집어넣겠다는 요 취지예요.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러면 이 판사들을 우리 사람으로 집어넣지 않으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판사를 선정하는 것을 뭐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법무부에서 추천을 하고 일부는 어떻게 한다고 하다가 이제는 지금 법원 내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궁극적으로 이 법이 나오면 결국은 이 내란 특별재판부에 어떤 판사를 집어넣을까 그것만 계속 염두에 두고 내란죄 사건 여기 집어넣겠다. 그 취지가 내란 특별재판부이기 때문에 이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런 재판부를 만드는 걸 잘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2심부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고등법원에 형사부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저는. 지금 4개 있다가 막 하나 더 생겨서 5개가 있어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이 재판부에 배당될 수 있는 자체가 5분의 1 확률이거든요. 거기에 내란 특별재판부를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 집어넣는다 해서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하겠지만 이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거는 기존의 서울고등법원의 판사들 외에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혁명재판부나 전시 군사재판부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의 의도를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정상적인 사법권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삼는 거죠. 짧게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내란 사건 배당 절차도 말씀하신 것처럼 되지 않았고요. 아까 뭐 재판장들이 부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2, 3년 차 돼서 이제 떠날 사람들 다 빠져 성폭력부 다 빠져 해가지고 남겨놓은 데에서만
무작위 배당이라는 걸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관계와 완벽하게 다른 얘기를 자꾸 반복하시는 거고요. 아니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저는 두 번째로, 항소심 이야기를 했던 거고 번째로, 사건 배당 자체의 무작위 배당에 대해 의원님, 설명했지 두 번째로 이번 사건의 배당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법이든 없어요. 또는 오늘 의총에서 자꾸 그 통과된 거짓말 법은 하시면 안 돼요. 여러 부를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2개 이상의 부를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 몇 개가 될지는 이제 그 추천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무작위성이 계속 문제가 된다면 사실상 그런 방법으로 돌파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참고 삼아 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네.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냥 하면 그것은 된다는 거죠. 사법행정을 대법원을 위시한 법원이 행사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조건 법을 만들어서 강제하는 거니까 그거는 간접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위헌성이 전혀 제거되지 않은 알겠습니다. 것이죠. 김재원 의원께 지금 교수님은 네. 끊임없이 그 같은 논리를 반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법행정권 관련돼서는 어떠한 입법적 재량도 없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교수님께서 예를 드신 법원조직법은 누가 만든 법입니까? 법원에서 만든 법입니까? 아니 그렇죠. 말씀해 보세요. 법원조직법은 어디서 만든 법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법원조직법을 개정을 하세요. 법원조직법은-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신다고 법원조직법은- 정면으로 나서시면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교수님, 법을 법원조직법은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국회에서 만든 하시니까 문제가 법입니다. 되는 것이죠.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사법행정권이 제가 다 행사되고 말씀드리잖아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법원 사법행정권에 대해서 법원 입법 재량이 조직법을 마치 바꾸세요. 제로인 것처럼 얘기하시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다 위헌이라고 얘기하시면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법원조직법 자체도 그만하세요. 위헌이에요. 그러면 법원 조직법을 하나만 바꾸세요. 한 이야기 그만하세요.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하시는데 네. 결국에 판사들에게 그냥 내란 특별재판부에 포함될 내란 특별재판부를 맡을 판사를 판사들에게 준다면 그걸 뭐하러 법을 만들어서 그걸 또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서 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판사는 누군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누군지 모르는 게 아니라 판사를 그러면 내란 특별재판부에 들어갈 판사를 추천하는 판사를 그러면 그 판사들은 누구를 할 거냐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지금 뭐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한다.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하는 게 법원행정처예요.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말을 이렇게 바꿔서 뭐 위헌이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좀 어거지를 써서 바꿔보려고 하는데 이리 가도 위헌이고 저리 가도 위헌이니까 결국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판사들이 정해진 재판부에 그것을 임의적으로 어느 부에 보내지 않고 그걸 자율배당을 통해서 이 재판부가 맡을 수도 있고 이 재판부가 맡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재판이 되어 오는데 아니라니까요. 내란 특별재판부에는 법원에서도 이미 판사를 그런 식이 아닌 배당 절차 그만하세요. 방법을 자꾸 가지고 있고 쓸데없는 소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해왔잖아요. 제가 보니까 정말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라 제 팩트인데 이야기를 왜 왜 거짓말로 자꾸 반박을 하세요. 그게 아니고 이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사건을 배당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재판관을 지금 어떻게 해서든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다. 그런가요? 지금 토론이 너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토론 진행이 참 힘드네요. 예. 아니 제가 조금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잠시만요, 교수님. 네. 우리 시민 논객들 질문으로 잠깐 열기를 좀 가라앉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약간 좀 실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교수님 지금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직연재판부는 식품 전담부잖아요. 선거나 부패 전담부도 있고요. 지금도 재판부가 좀 부로 나눠서 특이성 있는 사건들 주로 배당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배당 자체가 완전 무작위 막 아무거나 부가 막 만들어지면 이 부가 A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사건도 많고 갑자기 D라는 특성이 있는 사건도 많고 지금도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고 실무례하고도 상당히 차이 있는 말씀을 박 의원님 하시는 말씀은 거예요. 네. 전담재판부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아니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지금 특별재판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담재판부 제도를 가지고 특별재판부를 자꾸 설명하니까 지금 김재현 의원님께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전담 거예요. 재판부도 전담재판부는 네. 지금 법에 있고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전담 근데 재판부도 전담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전담 재판부도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전담 부르는 게 재판부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기가 관할하는 사건의 특성이 있어요.
이거를 이게 전담으로 부르냐 특별으로 부르느냐의 아니요.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네.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안들은 도저히 헌법학계에서 이걸 전담 재판부로 볼 수 없는 특별 재판부였고요. 오늘 지금 와서 설명하시는 분위기는 마치 전담 재판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대로 가면 저걸 왜 아까 패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거 굳이 왜 만들지? 할 정도로 현행 제도랑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뭐가 달릴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죠. 조금 더 지나보면 알 것 같아요. 교수님 아까도 제가 현행과 말씀드렸던 비슷하면 굳이 것처럼 반대할 이유는 없는 아까 말씀드렸던 왜 것처럼 만드냐는 거죠. 아까 의도가 말씀드렸던 있다라고 것처럼 보시는 건가요? 아니, 결국에는 법원 그렇게 안될 내부로부터의 거라는 독립도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배당 절차를 특수하게 설계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무작위성에 대한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법원도 무작위 배당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러면 거고, 예, 그 다음에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전담재판부는 현재 말씀하셨던 법원대로 대로 지금도 운영하는 제도고. 특정부를 내란 사건을 전담하도록 지정하고 여기에 배당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가능해요. 그런데 특정부를 지금 뭐 인사이동을 시키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특정부를 하나 지정하고 여기 내란 사건을 전담시켜라 하는 것은 현행 법대로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 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네. 여기에 들어가는 판사를 지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법을 새로 만들어서 그게 하는 거 잘못이라는 가능하죠. 거죠.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대법관 그 회의든 유엔도 또는 법원 행정처든 거기에서 사전에 특정 규칙을 마련하라는 법원의 취지예요. 그래서 특정 사전에 재판부에 저희가 내란 특별 입법적으로 그런 재판부로 규칙을 규정하고 만들어서 거기에 그렇게 배당을 배당을 하면 하겠다는 돼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행정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원조직법이 있잖아요. 법원조직법은 어떤 법입니까? 사법행정권을 규율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사법행정권을 입법적으로 규율하는 것 자체가 다 위헌이다. 이건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서 민주당이 이런 재판부를 만들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 결국은 내란 특별재판부에 들어가는 재판은 모두 다 민주당 원하는 대로 결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정상적인 수사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자가 자신이 임명하는 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내란죄 사건을 전부 특검에 의해서 수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은 죄가 아닌데도 처벌을 받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겼는데 재판이라도 공정하게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판도 특별재판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민주당이 뭐 영향을 미친 판사들이 재판한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라도 기존에 있는 공정한 재판부에 재판 좀 하게 하자는 건데 그거조차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나라냐?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법원의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작위 배당만 했던 건 아니고 법원이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건은 특정한 재판부에 가야 돼. 그럼 특정한 재판부에 배당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법원 내부에서만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입법적 틀 안에서 행정권을 행사한 것이 되는 거고 저희들도 그래서 사전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배당 절차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재판권 침해하는 한계까지는 안 넘어가는 수준에서 입법 절차를 설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하신 취지가 맞는데요. 네. 그러면 재판부에서 특정 사건은 특정 재판부에 배당을 했잖아요. 그거는 법원에 맡겨놔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개입하잖아요. 법 만들어가지고 이 재판부에 강제로 배당해라라는 것이 내란 특별재판부잖아요. 내란 전담재판부나 그거를 법원에 맡겨놓으라는 거예요. 법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뇌물 사건이니까 뇌물 전담재판부 입법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것까지 지 교수님은 이제 양해가 됐어요. 아니, 이제. 그거는 뭐냐면 이야기하는 거는 입법권으로 설계하는 것은 배당을 임의적으로 하라 이런 것이지 어떤 사건은 어디에 배당하라는 걸 법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법원 내부에서는 임의적으로만 배당을 안 한다니까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도 법원에 맡겨놓으라는 거예요. 법원의 독립이 뭡니까?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예요. 근데 왜 사법권을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개입하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돌아가는 제가 한마디만 더.